안녕하세요. 심리혈관 질환 유형 감소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생활습관 정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코틴 금단 증상과 그 보조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혈압 관리를 위한 식습관과 신체 활동, 그리고 음주와 혈압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가 가까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흡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흡연에 대해서는 니코틴 금단 증상과 보조제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연을 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서서히 담배를 끊는 방법이 있고 한 번에 딱 끊는 방법이 있는데요. 서서히 담배를 끊는 방법은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할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금연 성공률이 높지는 않고요. 단연법이 한 번에 딱 끊는 방법으로 성공률이 가장 높은 방법입니다. 자, 금연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금연을 시작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금연을 지지하고 도움 줄 사람이 있는지, 또 내 금연을 주위에 다 알리시고요. 금연을 결심을 하셨으면 언제부터 하겠다 시작일을 딱 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변 환경에서 담배를 모두 다 제거하시고 내가 금연을 원하는 이유, 그 초심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연에 성공하면 무엇을 내게 선물을 해주겠다라는 금연 보상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금연에 성공하면 내가 보상할 거를 계획을 하시고요. 주위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상물을 정하세요. 자신이 정한 일정 목표를 성취했을 때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금연을 실천한 즉시 그것을 보상받도록 하세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금연을 성공했을 때만 내가 보상을 한다.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목표를 달성했을 때마다 내게 보상할 계획을 하시고요. 그것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 금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흡연 평가를 먼저 금연을 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루 평균 흡연하신 양은 어느 정도였고 얼마나 오랜 기간 흡연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과거에 금연을 시도하셨다면 성공을 못한 이유,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시고요. 왜 실패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연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또 내가 가장 흡연을 하고 싶은 때는 언제인지, 내가 이때만큼은 담배를 못 참겠다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인지, 내가 금연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내 금연을 지지하고 응원해 줄 사람은 누구인지, 나는 정말 금연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금연에 성공할 자신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금연을 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각자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금연을 자꾸 권유해서 하라고 할 경우에는 내 이미지의 외모와 또는 병적인 이미지가 있을까 봐 걱정하는 두 가지로 성향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또는 담뱃값이 자꾸 인상이 되면서 내 경제적인 이유로라도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책임감 때문에 흡연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자꾸 담배를 피면은 질병이 악화될 수도 있고 기침가래가 좀 더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금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연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금연을 결정하셨다면 이제 내 주변에서 담배를 모두 없애보십시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일단 목욕을 깨끗이 하고 손발톱도 깎고 또 가글링도 하고 그리고 이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담배 유혹이 생길 때마다 물을 마신다던가 또는 다른 것들을 한번 먹어본다든가 아니면 숨겨놓았던 담배나 라이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버려보십시오. 그리고 집안에 배어있는 담배 냄새들을 없애기 위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한번 청소해 보시고요.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 참아내지 마시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그때 흡연 욕구를 표현하시면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에 어떤 성분이 내 건강을 악화시키는지, 나를 중독시키게 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의 나쁜 성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니코틴이나 일산화탄소, 비소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먼저 타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르는 흔히 담배찐이라고 하는데 잇몸이나 기관지에 직접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파괴하거나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에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멍해지잖아요. 그거는 바로 일산화탄소 때문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서 저산소증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또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아편처럼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이 니코틴이 뇌에 작용을 일으켜서 완전히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는 4, 5일이 걸리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뇌에 작용을 일으키는 데는 불과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니코틴 때문에 담배가 중독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요. 일단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니코틴이 불과 7에서 10초 만에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게 되면서 중독성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담배를 피우고 나서 30분 정도가 지나면 이 니코틴 농도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돼서 다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면서 바로 담배를 우리는 계속 끊을 수 없는 니코틴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럼 니코틴 금단 증상이란 무엇이냐? 이 니코틴 금단 증상 때문에 바로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가 되는 건데요. 니코틴 공급이 중단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갑자기 피로감이 들고 긴장과 신경과민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금단 증상은 금연 후 사흘 후에 최고치로 올라가고 5 내지 10일이 지나면 서서히 이런 증상이 감소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신체적 금단 증상은 1, 2주 정도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잘 견디게 되면 금연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니코틴 금단 증상이 어떤 증상들이 있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라고 해도 공격적으로 성격이 변해질 수가 있고 감정적으로 될 수 있는데요. 그거는 4주 정도 걸립니다. 우울증도 한 4주 정도 지속이 될 수 있고요. 안절부절 못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2주에서 4주 정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니코틴 금단 증상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이 나거나 입마름이 나거나 목이 아플 수 있는 증상도 금단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몸 안에 남아있는 타르가 제거되고 있다라는 표시의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기침을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시원한 물을 마셔보시거나 아니면 껍을 씹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담배 피고 싶은 욕구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손으로 뭔가 일을 해보시거나 육체적으로 뭔가를 해보는 것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흡연 충동은 한 번에 3분 정도 지속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뭔가 다른 쪽으로 환기를 하시면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러움, 피로감이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인체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졸리면 잠깐 낮잠을 자는 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기분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담배 없는 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발생하는 금단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럴 때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담배를 끊으면서 자꾸 입안에 다른 거를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손과 입이 뭔가 같이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간식들을 먹어보시는 것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대신 새로운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는 이러한 금단 증상이 지속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천 방법으로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니코틴 보조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니코틴 보조제로서는 첫째, 니코틴 패치 붙이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인체의 넓은 면, 상완, 팔이나 허벅지, 등판 이런 부위에 매일 서로 다른 부위에 돌아가면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처럼 붙이시면 되는데요. 피부에 밀착해서 붙이기 때문에 피부 발진이나 피부 자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패치를 붙일 때 주의할 점은 패치를 잘라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니코틴 껌입니다. 그냥 일반 껌을 씹듯이 씹으시면 되는데요. 씹으면 싸한 느낌이 나는데 이것은 니코틴 방출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이 니코틴 껌을 씹으면 구강 자결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니코틴 껌은 씹으실 때 청량음료 같은 것을 마시고 껌을 씹게 되면 흡수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생수로 입안을 헹구신 다음에 30분 정도 있다가 니코틴 껌을 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니코틴 알약, 사탕 같은 니코틴 사탕이라고 표현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니코틴 트로키인데요. 이거는 어금니랑 볼 사이에 구강점막에 놓고서 서서히 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껌처럼 씹으면 안 되고 그냥 서서히 빨아내면서 니코틴이 흡수되게끔 하시면 되는데요. 이 니코틴 트로키는 구역이나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스나 청량음료는 마시지 마시고 만약에 그거를 마셨다면 생수로 물을 헹구시고 30분 정도 있다가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니코틴 보조제 외에 금연치료 의약품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하셔서 의사랑 진료 상담을 하시고 의약품을 처방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상담료나 의약품 구입 비용은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셔서 금연치료 의약품의 처방을 받으셔서 같이 금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방법입니다. 식습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혈압관리를 위한 식습관입니다. 혈압관리를 위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먼저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5kg 정도 체중을 줄이면 별다른 치료 없이도 혈압을 낮출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 섭취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나트륨 섭취는 소금 5g으로 제한을 하셔야 되고요. 칼륨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칼륨을 먹으면 혈압을 올리는 레닌 분비를 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약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칼륨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는 채소를 몇 끼마다 2가지 이상 섭취를 하시면 좋습니다.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셔야 되는데요.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트륨 섭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을 체내에 많이 갖고 있게 돼서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제한을 하시고요. 가급적 냉동식품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빵 종류도 하루에 2번 이하로 드시도록 제한을 하죠. 무엇보다 혈압과 알코올 그리고 카페인은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루 3잔 이상의 과다한 알코올 섭취는 혈압 증가랑 관련이 있으므로 주의를 하시고요. 카페인, 커피도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커피 2~3잔 정도를 먹으면 혈압이 5 내지 15 정도 상승됐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어떤 혈압 감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 체중을 유지하면 10kg 체중을 감량할 때마다 5 내지 20 정도의 혈압이 감소될 수 있고요.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저지방 제품을 드시면 8에서 14 정도의 혈압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소금을 6g 이하로 드시면 2 내지 8 정도의 혈압을 감소하실 수가 있고요.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신다면 4 내지 8 정도의 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하루에 2잔 이하로 술을 하신다면 혈압을 2 내지 4 정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금연 또 식습관 올바른 식습관과 신체 활동 절주가 이렇게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혈압 관리를 위해서 어떤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걀이나 버터가 주성분인 빵이나 케이크, 과자 이런 것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위의 고기보다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양고기처럼 지방을 제거한 살코기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반이나 젓갈같이 소금에 절인 생선보다는 신선한 생선이나 해산물을 드시도록 하고요. 튀기거나 버터, 치즈 이런 것보다는 신선한 채소, 해조류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 달걀 노른자나 메추리알 이런 것보다는 달걀 흰자를 드시는 것이 더 좋고요. 커피 프림이라든가 연유 이런 것보다는 탈즙 우유라든가 저지방 우유, 저지방 치즈가 더 좋습니다. 코코넛 기름이나 돼지기름, 쇼트니 이런 것보다는 식물성 기름은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대두유, 들기름유, 올리브유 이런 기름으로 요리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기름이 많은 국보다는 조리 후 지방을 제거한 싱거운 국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커피, 콜라, 코코아나 초콜릿보다는 녹차나 과일야채,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을 드시도록 하시고요. 소금이나 간장대장 이런 짠 향신료나 조미료보다는 후추나 허브 또는 저나트륨 소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식사는 무엇보다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품별로 나트륨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보신다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는 2000ml나 들어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순두부찌개도 1400ml 정도 들어있고요. 여러분들이 점심에 김밥이나 비빔밥도 많이 드시잖아요. 김밥도 나트륨이 800mg이나 들어있고요. 비빔밥도 13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소개해드린다면 짜장면의 경우에는 1100에서 2000 정도 나트륨이 들어있고요. 프렌치 프라이드도 700에서 800 정도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소고기 스프도 2320의 나트륨이 들어있고요. 김치찌개만 해도 115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을 적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요리하는 것이 좋으냐? 첫째는 국이나 찌개 국물은 되도록 남기시고 건더기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요. 하루 한 끼는 국이나 찌개 대신 숭늉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에 가는 식사 바로 전에 하시는 것이 좋고요. 향신료를 이용해서 조리를 하시는데 간장이나 고추장 이런 짠 조미료보다는 후추나 고춧가루, 마늘, 파, 생강, 부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하시고요. 참기름이나 들기름같이 향이 강한 식물성 기름이나 깨, 잣, 호두 등을 이용하시면 짠맛 대신 좀 더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설탕이나 레몬즙, 식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신맛과 단맛을 강조하면 짠맛에 대한 유혹을 좀 내려놓으실 수가 있고요. 음식에 간을 하지 말고 찍어 먹거나 뿌려 먹는 방법, 또 한 가지 반찬에만 집중적으로 간을 하셔서 싱거운 음식과 조화를 이루어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간을 맞춘 음식에 추가로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아찌나 젓갈같이 짠 밑반찬은 가급적 자제를 하시고 볶음 음식은 센 불에서 빠르게 조리를 하시는 것이 좋은 조리법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적게 드시려면 조미한 김보다는 그냥 구운 김으로 드신다던가 소금에 절인 자반고등어보다는 생물고등어로 드시고 된장찌개 대신 일반 숭늉으로 밥을 먹을 때 국으로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신체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신체 활동은 혈압 관리를 위한 신체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체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거고 운동은 러닝이나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수영 이런 지속적인 운동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신체 활동, 운동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이 습관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나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신체 활동을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인지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빠서 또는 운동할 수 있는 헬스클럽이 멀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신체 활동에 대해서 과거 내가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나빴던 경험이 있었는지, 내가 운동할 수 있는 곳의 장소는 접근성이 너무 먼지, 가까운지, 생활 속에서 내가 움직이는 신체 활동량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신체 활동을 할 수가 있는지, 내가 하루 일과 중에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신체 활동이나 운동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운동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 유연성 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운동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은 산소 소비량을 늘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걷기나 달리기, 줄넘기, 수영, 에어로빅 댄스 이런 걸 말을 하는 거고요. 저항 운동은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바벨 들기라든가 탄성밴드 이용 운동 같은 걸 말을 하는 거고요. 유연성 운동은 관절 가동성을 증진시키는 운동으로 스트레칭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하기 전에 내 준비 상태로 여기에 보시는 7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이 질문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의사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운동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요. 준비 운동으로는 스트레칭을 5 내지 10분 정도 하시고 본 운동으로 1회에 30분 이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한 번에 30분 이상 하시기 어렵다면 한 번에 10분씩 3번 이상 하시는 것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 운동을 하심으로써 피로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동 형태로는 큰 근육을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팔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팔과 다리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좋고요. 빈도는 일주일에 3번, 3일에서 5일 정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한 번 하실 때 20분에서 60분 정도 하시고요. 심박수로 환산을 해서 강도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안정시의 혈압이 160 이상이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신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할 때 고려할 점은요. 운동 중에 수축기 혈압이 220 이상 증가하면 운동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곤란이 오면 운동을 중지하시고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곳에 있다가 추운 곳에서 신체 활동을 할 때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무거운 중량 운동은 피하시고요. 운동 중에 꼭 심박수를 재서 그거에 따라서 고려를 해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혈압 관리를 위한 운동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 운동 시간이 길수록 또 기간이 12주 이상일수록 더 혈압 관리에 효과적이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혈압 환자에게 좋은 운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기구가 필요 없는 탄력 밴드나 아니면 집에서 늘어나는 스타킹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발에다 걸고 10번의 하주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서서 제자리 걷기 하는 것도 혈압에 굉장히 좋은 운동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걷기나 아니면 걷기 운동도 혈압 관리에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이때 등은 반듯하게 펴고 걸으시면서 턱은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보폭이 클수록 더 힘이 많이 들고 속도는 느려지겠죠. 자신에게 맞는 보폭으로 걷는 것도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혈압 관리에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이고요. 일리프티컬이라고 해서요. 자전거랑 트레드밀의 장점을 뽑아서 만들어낸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스텝박스 오르내리기라고 해서요. 계단 오르내리기와 같은 형식으로 운동을 하는 방법도 혈압 관리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따뜻한 물속 걷기나 수중운동, 수영 같은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혈압 환자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운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강도 저항 운동처럼 무거운 물건을 든다던가 아니면 호흡을 멈추는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혈압 환자들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운동입니다. 자, 여기까지 신체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와 혈압과의 관계 그리고 음주가 가까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와 혈압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시면 술을 소주 한두 잔 정도 드시는 분은 고혈압 발병률이 22.1%에 불과하지만 소주 10잔 이상을 드시는 분은 30.8%의 고혈압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면 혈압을 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도 술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같은 양의 술이라도 남성보다 더 해롭습니다. 이유는 여자들은 인체 지방이 남자보다 적기 때문인데요. 알코올은 인체 지방에서 쉽게 흡수가 되는데 남자보다 지방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알코올을 신체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둘째는 남자보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기 때문에 여성의 음주는 더 위험하고요. 특별히 임신 중의 음주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하게 됩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란 뭐냐면 얼굴이 작은 눈에다가 인중에 불명확한 그리고 시각과 청각 이상을 가져오는 얼굴 그리고 심장기형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정신지체나 낮은 IQ 또는 언어 추론 능력도 떨어지는 뇌 그리고 성장이 지연되는 다리를 가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유 중에 음주를 하게 되면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유를 통해서 알코올이 분비가 되고 모유의 질이 떨어지고 모유 양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수유부가 술을 마시게 되면 아기가 잠을 잘 못 자고 잘 자라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음주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서 여성의 생식 능력이나 임신에 악영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음주가 가까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특별히 임산부의 사소한 음주라든가 아빠의 계속되는 음주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의 아이나 자폐 출생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아동과 배우자, 가족에게 음주는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알코올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가족의 음주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은 불안과 우울,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러한 음주를 하게 되면 위궤양이나 고혈압 같은 신체 증상을 느끼게 되고 가족들도 역시 그러한 스트레스로 이러한 질환들을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문제 음주로 인해서 가정폭력과 이혼 등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알코올을 통해서 식구들이 모두 정신적인 문제나 신체적 문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니코틴 금단 증상이라든가 혈압 관리를 위한 식습관, 신체 활동을 위한 나의 준비 상태, 음주가 가까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흡연 갈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혈중 지진 관리라든가 신체 활동의 선호도, 과음 폭음에 대한 문제 경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